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유니티 코리아의 에드버키 팀 골드메탈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적화의 기본기라고 할 수 있는 유니티의 배층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배층을 먼저 말할 때는 꼭 따라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드로우콜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드로우콜이 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컴퓨터에는 CPU하고 GPU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CPU는 디지털 컨텐츠를 구성하고 있는 게임 오브젝트, 데이터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읽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픽 카드는 이렇게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이 컨텐츠를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PU는 이 GPU한테 내가 읽어드린 데이터를 그려라 라고 명령을 내려내죠. 그것이 바로 드로콜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는 조금 생소한 단어가 하나 더 따라옵니다. 바로 set pass call이라고 하는데, 아까처럼 이제 드로우 콜을 통해서 이 CPU가 GPU한테 그래라 라고 명령을 내릴 때 따라오는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커맨드 버퍼라고 부릅니다. 이 커맨드 버퍼에는 정말 다양한 정보들의 버퍼들이 이렇게 같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 그 중에서도 이 그래픽 계열 쪽, 특히나 이제 매테리얼, 쉐이더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묶어놓은 그룹을 우리는 set pass라고 하고, 이제 그거를 전달하는 것이 set pass call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draw call뿐만 아니고 그래픽을 구성하고 있는 상태의 데이터들도 함께 포장을 해서 GPU한테 넘기는 것을 우리는 배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배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부하가 심하게 걸리겠죠. 그래서 이 배치 수를 많이 줄이는 것을 우리는 최적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배치에 해당되는 컴포넌트들을 살펴보자면은, 먼저 스프라이트와 메쉬 렌더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라인과 트레일 렌더러, 마지막은 파티클 시스템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 5가지 컴포넌트 중에서 우리가 이것저것 사용을 하면서 뭔가 장면을 만들었을 때 이 배치수를 조금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예시를 들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가장 기본적인 예시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3D 메쉬 오브젝트 6개가 있고요. 각자 나름대로 하나의 매테리얼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를 런타임으로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일단 배치수를 보면은 8개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스카이박스 하나, 가장 기본적인 드로우콜 하나를 제외하면은 정확하게 6개 올라갔죠. 그리고 세패스 콜을 보더라도 같이 8개가 올라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배치수 아낀 것은 하나도 없는 셈이죠. 이거는 프레임 디버그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2022 LT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 창 위쪽에 보시면은 자그마한 디버그 버튼이 있고, 혹은 여러분들이 직접 윈도우 메뉴 가셔서 거기에서 아날리시스에 있는 프레임 디버거 메뉴로 들어가 보시면 이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 렌더 루프.draw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3D 매치가 어떠한 순서로 몇 번 그려지는지 즉각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드로우 콜이 몇 번 발생하는지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게 왜 배치수가 늘어났느냐에 대한 이유까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해서 이 아래쪽 보시면은 오브젝트는 다른 매트리얼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이 이유를 들면서 배치수 증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매트리얼을 사용하고 있어서 배치수가 증가했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 매트리얼들을 하나의 매트리얼로 합쳐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텍스처를 하나의 아틀라스처럼 합치고 난 후에 이걸 가지고 하나의 매트리얼을 만들고 UV 좌표를 조금 수정을 해서 이 다른 3D 메쉬 애들이 단 하나의 매트리얼을 보도록 조금 변경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배치수는 8개 그대로죠. 하지만 세페스 콜은 3개로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하나만 세페스 콜을 하고 나머지 5개는 세이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물론 이 세페스 콜이 줄어든 것도 엄청나게 이득이긴 합니다. 하지만 좀 더 이 배치수까지 줄어들게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역시나 프레임 디버거에서 나오고 있는 이 설명을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이내믹 배칭이 꺼져 있거나 혹은 지금 당신이 사고 있는 메시 중에서 이 Z 파이팅 하고 있다. 즉 서로 겹쳐서 자기 주장하고 있는 뭔가 에러가 날 만한 그런 그래픽,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요. 물론 이걸 고치면 배치까지 줄어들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Z 파이팅은 건너뛰고요. 이 다이내믹 배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이 다이내믹 배칭을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프리퍼런스에 가시고 코어 렌더 파이프라인이라는 메뉴로 가시게 되면은 이 에디셔널 프로퍼타이즈, 자, 추가 속성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요거를 올 비지블로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프로젝트 세팅에 가셔서 퀄리티 메뉴로 가시게 되면은 이 렌더 파이프라인 에셋 항목을 볼 수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렌더 파이프라인 에셋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렌더 파이프 에셋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메뉴가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Show Additional Properties를 하게 되면은 숨겨져 있던 여러 가지 속성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다이나믹 배칭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생겨난 다이내믹 배칭을 켜고 한번 런타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무엇보다 이 saved by 배칭 이 숫자가 올라간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만 배치가 들어가고 나머지 5개는 세이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다이내믹 배칭에다가 마우스를 살짝 올려다 보시면은 이 여기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데 동일한 재질을 사용하고 있는 이 메시들은 버텍스에 대한 정보를 CPU가 이렇게 모아서 버텍스 버퍼에다가 담아서 그거를 재활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프레임 디버거를 보시게 되면은 기본으로 그려지는 것과 다르게 이 렌더루프에서는 드로우 다이나믹으로 표기가 됩니다. 해서 드로우 코너 하나고 이렇게 한꺼번에 그려진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약간 제한사항이 있는데요. 정점 속성을 900개 이상 가지거나 225개 이상의 정점을 포함하는 메시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되니까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2D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각자 다른 스프라이트 이미지들이 있고 그리고 이거를 장면 위에 한 개씩 올리면은 그만큼 배치수가 증가를 하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런 이미지들을 하나의 스프라이트 파일로 묶은 다음에 그거를 유니티 안에 놓고 유니티 안에서는 이 스프라이트 에디터에서 슬라이스로 각자 자른 다음에 그걸로 이제 장면 위에 올려서 확인을 해보면은 배치수가 확연하게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개발했을 때 이 기법을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2D는 다이내믹 배칭을 사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스프라이트 렌더러는 기본으로 동적 배칭 대상이고요. 아까 위에처럼 이 하나의 아틀라스, 그러니까 혹은 또 이제 유니티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프라이트 아틀라스를 활용을 해서 이 이미지들을 하나로 묶으면은 결국은 하나의 재질로 여러 가지 스프라이트 렌더러를 활용하고 있는 셈이 되니까 결국은 배치수가 줄어든다 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이나믹 배칭, 동적 배칭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렇다면 이번에 약간 조금 반대의 개념이 정적 배치, 스태틱 배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태틱 배칭도 설정이 미리 해야 되는데요. 프로젝트 세팅에 들어가셔서 플레이어 메뉴로 가시고 어더 메뉴로 가시게 되면은 중간쯤에 스태틱 배칭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켜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걸 사용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 정적으로 올려야 할 그런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 인스펙터 상에서 이름 왼쪽에 있는 스태틱을 누르시게 되면은 배칭 스태틱이라고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정적 배칭을 할 수 있는 오브젝트가 되었다라고 설정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정적 배칭을 몇 가지 설정을 한 후에 한번 런타임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세이브드 바이 배칭 올라간 것은 확인이 되었는데요. 지금 원래 회전해야 할 애들이 움직이고 있지 않죠. 자, 그거는 정적으로 체크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트랜스포밍이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정적 오브젝트들의 단점이죠. 그리고 또한 지금 이렇게 정적으로 체크된 애들은 내부상에서 하나의 메시로 통합이 돼서 배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메모리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로 합니다. 스태틱 배칭을 무조건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적절하게 나눠서 사용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러한 단점이 있는 스태틱 배칭을 좀 넘어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 부하를 줄 수 있는 방법, 바로 SRP 배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프로젝트 세팅에서 퀄리티로 들어가면은 이번에도 렌더 파이프 SC 있죠. 여기로 들어가시고 인스펙터 상에서 역시나 우클릭으로 Show Additional Properties 이 메뉴를 하시게 되면은 이번엔 SRP 배처라고 하는 항목이 보일 겁니다. 근데 URP하고 HDRP는 기본적으로 이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시게 되면은 배치 수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세페스 콜이 3개로 줄었죠. 그러면 원래 하나의 매트리얼 사용한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요 라고 말씀할 수 있겠는데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예시들은 매트리얼이 다른 걸로 쓰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대신에 한 가지 꼭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매트리얼이 달라도 그 매트리얼들이 어떻게 하나의 쉐이더를 사용해야 된다. 공통된 쉐이더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쉐이더 하나만 이제 사용을 하고 대신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들 매트리얼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래도 세페스 콜은 아낄 수 있다는 정말 고명적인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SRP 배칭입니다. 자, 이러한 것은 결국 이제 쉐이더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SRP 배칭을 쓰고 싶다. 근데 어떠한 것들이 이 SRP 배칭에 호환이 되는가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 쉐이더를 선택하시고 인스펙터 상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페스 콜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SRP 배처가 있는 반면에 이번에는 하나의 재질을 가지고 엄청나게 극도로 이 배치수를 줄일 수 있는 자, 그것이 바로 GPU 인스턴싱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같이 볼까요? 가장 먼저 이 렌더 파이프라는 에셋에 들어가시고 우리가 아까 켜놨던 SRP 배처 있죠? 이 옵션을 끄셔야 됩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GPU 인스턴싱 할 그런 매트리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쉐이더가 SRP 배처를 호환하지 않는 거라면은 굳이 이거를 끄지 않으셔도 적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GPU 인스턴싱을 해야 할 재질로 가서 이 어드밴스드 옵션으로 내려가 보면은 GPU 인스턴싱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거를 켜게 되면은 이제 준비는 완료가 된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설정한 매트리얼을 가지고 그거를 3D 메시에다가 넣은 후에 한번 장면을 꾸며서 테스트 해볼까요? 요렇게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수많은 메시 오브젝트들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세이브드 바이 배칭이 무려 59개 어마무시한 숫자가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만 배치가 되고 나머지는 다 세이브가 된 것이죠.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인가? 자, CPU가 하나의 메시만 데이터를 읽어서 그거를 GPU한테 넘깁니다. GPU는 그거를 자기 자신의 메모리에 저장을 해요. 그런 다음에 자기 안에서 위치 정보만 가지고 동일한 메시들을 계속 그려 나가는 거죠. 대부분의 일들을 GPU가 해내는 겁니다. 해서 요즘은 이 그래픽 카드의 성능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GPU한테 일을 넘기는 방법도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극단적으로는 이런 일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배치수가 아까보다는 하나가 더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에 정말 수많은 동일한 오브젝트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단 하나의 배치에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페이징 처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려지는 애들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애들이 페이징 돼서 다음 배치가 올라가고 그런 순서로 되고 있고요. 이것 또한 여러분들은
프레임 디버거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GPU 인스턴스를 쓰게 되면은 여기 렌더루프 항목에서는 인스턴스로 표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 디테일에서는 이 드로우 인스턴스드 콜이라고 따로 항목에 1이라고 체크가 됩니다. 확실히 구조가 좀 다른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SRP 배처와 같이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유니티에서는요, 그 하나의 메시에 256개 미만의 버터스를 가지고 있다면은 조금 비효율적인 그런 퍼포먼스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이 점 또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4가지 배칭을 아끼는 기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자, 동일한 매트리얼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매치를 표현한다 라는 것도 좀 약간 깔려 있지만은 동적 배칭, 그리고 정적 배칭, SRP 배칭, 마지막으로 GPU 인스턴싱, 자, 이렇게 4가지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기법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시간 이후로부터 이제 유니티를 가지고 컨텐츠를 개발하실 때 이제 최적화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가 되었습니다. 해서 이제 사용자들이 여러분의 컨텐츠 정말 쌩쌩 잘 플레이를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이 유니티 배칭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